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꼭 선택해야 할 대통령 서울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고요. 그동안 서강대, 숙명여대, 국립강원대, 강남대, 극동대, 한국성서대 등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네,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꼭 선택해야 할 대통령 서울시장 누구일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거권이 있는 10대, 20대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자녀를 둘 다 성인까지 다 키웠어요. 그래서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대학 다니다가 군대에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군대에 가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다 자녀를 다 키워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살아왔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은 생각이 좀 깨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즘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불안할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제 그 조카들도 보면은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런 조카들이 많이 있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큰 변혁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점에는 한번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우리가 세계 대공황의 그 역사 현장을 한번 탐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더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제 딸도 그렇고 연애하는 것도 힘들다 이거죠. 연애하는 거. 제 아들, 딸이 둘 다 20대니까 연애하는 것부터 힘들다. 그래서 연애를 지원할 그런 후보가 있는가. 그래서 연애수당을 지원하겠다. 이런 후보가 있어요. 네, 연애수당. 허경영 후보인데, 아마 10대, 20대 젊은이들은 허경영 후보를 굉장히 좋아할 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밌는 후보고, 굉장히 과학적인 후보죠. 그리고 굉장히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제1국가로 만든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정치인들이 서울,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막 지역 감정 만들어내고, 그 우리나라 안에서 쌈박질을 하고 그랬는데, 허경영 후보는 그렇지 않고 한국을 세계 제1로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펴서 심지어는 고려 세계 연방을 만들겠다. 네, 얼마나 멋지나요? 저도 10대에 와,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를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보가 있었던 거예요. 허경영 후보가 진짜 고려 세계 연방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겠다. 저는 거기에 아주 많이 끌렸어요. 그리고 연애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한테 결혼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내세운 겁니다. 뭐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흉내를 내기도 했죠. 그쵸? 네, 그리고 이미 지자체들 보면은 이제 뭐 얼마 지원하겠다, 뭐 결혼해서 출산하면 얼마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원조가 허경영 후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해서 뭐 출산, 그쵸? 결혼 출산. 그 출산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한테 결혼해서 애 낳아라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결혼 포기한다, 혼자 산다, 비혼, 또 심지어는 비혼모, 또는 뭐 결혼 안 한다라는 거죠. 비혼주의자들.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공감합니다. 그거 공감해요. 저는 심지어는 그 생활동반자법을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생활동반자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는 진짜 우리도 프랑스의 팍스처럼 그렇게 생활 동반자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뭐라 그럴까,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을 국익만 따져요. 국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수니 진보니 저는 그런 데 관심 없고, 국익, 뭐가 국익이냐,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무엇이 국민의 이익인가, 저는 국익, 그래서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가, 무엇이 국민의 이익인가, 그것만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꼭 선택해야 할 지금 후보가 이제 답이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빌릴 때 우리가 주택에 대한 지원금, 이것을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허경영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5년 일을 하다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 지원금 제도를 또 둬서 여러분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00년이 된 기업이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업까지 다 합치면은 10만 개가 넘는다 그래. 10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2중 3중 과세를 하고 있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상속세 증여세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어떤 삼성 같은 그런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증여세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해버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등록세도 내고 각종 교육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했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를 걷어가는 거예요. 예? 그 돈을 누가 써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은데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을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중과세 문제가 있네요. 또 죽을 때 이제 자녀한테 물려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상속세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삼중과세.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상속세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이 우리가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 그럼 좋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20대 논리적이잖아요. 굉장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거의 정치인들이 기업 목을 잡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없어지고 재산세 없어지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되고, 나라 멸망급 저출산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허경영 후보가 여러분들한테 연애지원금, 그 다음에 결혼지원금, 육아지원금, 그 다음에 주택임대지원금, 이런 정책을 만들고 창업지원금, 이런 정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저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으면서 허경영 후보를 지지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지선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미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진짜 50억 원을 지필한 다작가고 KBS, MBC, SBS, CBS, EBS 등에 출연해가지고 입법운동, 정책 입법운동을 해온 사람이고 장애인올림픽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운동을 해서 제가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세계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을 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장애인 그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고 그림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야? 아니, 나 정책을 지지했는데 갑자기 이게 뭐지?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허경영 후보 지지선을 하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진짜로 뭐 몇천 개가 와요, 하루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그냥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도 교수님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허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가. 누가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허경영 지지하면 아주 그 미친 사람 되게끔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오죽하면 어떤 그 연예인 개그맨이 자기 이름이 허경영하고 비슷하니까 저는 허경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무슨 개그의 아이콘이 됐나 허경영 후보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 지지하는 순간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허경영 후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허경영 후보가 뭐 쌀비 교주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제가 허경영 후보 주변 사람들 한 거의 10,000명 정도 문자를 주고받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쌀비 교주라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도리어 존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존경을. 그리고 존경은 자유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허경영 후보를 신인으로 믿든 그건 존경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10대 20대 젊은이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에 천황이 있어요. 천황. 예, 중국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시진핑이가 이제 황제죠, 사실상. 그리고 임기가 제한이 없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황제 선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청나라가 자기는 황제국이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그 사신들이 오면은 그 절하게 시키고 자꾸 예, 3번 절하고 9번 또 수그리게 시키고 이상한 거 시키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아주 힘들어했다 그러는데, 이게 다 황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리고 일본은 천황국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의 허경영 후보가 신인이다? 그 누가 좀 자존심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우리가? 예? 천황, 예? 황제, 신인, 예? 그러면은 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중국 시진핑도 그렇고, 예? 일본의 천황도 그렇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전략. 정치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20대 젊은이 여러분들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한번 알아보세요. 3.3 정책.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그 놀라운 그 정책. 여러분들이 제 생각엔 여러분 똑똑하니까 10분만 봐도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처럼 허경영 후보 지지선언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 세상에 많이 웃으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왜 정인태 교수가 허경영 후보 지지선언 해가지고 광대 취급을 받나 이해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